안녕하세요.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어떤 환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누어 탑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떤 환관이 젊은 나이임에도 지위가 높고 집이 부유했는데 경기도 과천 대로변에 살고 있었다. 과거 시험을 눈앞에 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환관이 하인 여러 명에게 명을 내렸다. 길 옆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다리고 섰다가 과거 보러 가는 선비 가운데 이러이러하게 생긴 선비가 있을 테니 반드시 찾아서 모시고 오너라. 그리고 여종들에게는 술상을 잘 마련하도록 분부하였다.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노라니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에 한 선비가 조랑말을 타고 오는데 초라한 행장에 피로한 기색이었지만 주인이 말한 모습과 같았다. 하인들이 말 앞에 나가서 말을 가로막고 서서는 주인 어른의 부탁이라면서 잠깐 집에 들어갔다 가기를 청했다. 나는 그대들의 주인과 일면식도 없거니와 지금 갈 길이 무척 바쁘다. 선비는 거절했으나 하인들이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가로막고는 말을 자기네 집 쪽으로 채찍질했다. 마치 죄인을 잡아가듯 억지로 끌고 가니 선비는 말에서 내리려 해도 내리지 못하고 꼼짝없이 끌려갔다. 저택은 크고 웅장한 것이 적어도 삼정승 6판서 정도는 되는 벼슬아치의 집 같았다. 하인들이 선비를 강제로 말에서 내리게 하고는 꼭 껴안아서 대청에 올려놓았다. 선비는 주인을 향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왜 행인을 붙잡아다 이런 곤욕을 보이시오. 차차 알게 되리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요.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다시 하인들에게 명했다. 짐을 풀어내리고 망아지는 마름집에서 잘 먹이라고 해라. 그러자 하인들은 예의하고 대답하더니 물러나 그대로 거행하는 것이었다. 사람을 끌어다 욕보인 것도 이미 괴이한 일이거늘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마음대로 잡아두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요? 선비의 말에 주인은 다만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다. 해롭게 하지 않을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말을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고 짐을 달래야 주지도 않으므로 선비는 줄곧 혀만 끌끌 차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러는 동안에 날이 저물었고 떠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주인과 겸상으로 저녁이 나왔는데 음식이 진귀하고 호사스러웠다. 선비는 그러나 분을 이기지 못해 상을 밀치고 음식을 들지 않았다. 그러자 주인이 옆에 앉아서 선비의 분을 풀어주며 달랬다. 선비님을 욕보이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곧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평생을 좌우하는 큰 시험을 앞두고 끼니를 거르다 생병이 날까 두렵습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식사나 하시지요. 선비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한데다 주인의 은근한 태도를 보니 불량기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차츰 분이 가라앉아서 비로소 숟갈을 들었다. 어두워지자 여종에게 등불을 밝혀 인도하게 하면서 주인이 말했다. 선비님이 주무실 곳은 따로 있소이다. 그리고 별당으로 이끄는데 금화로에 향연기가 오르고 원한 금침이 깔린 것이 신방과 다름없었다. 이내 술상이 나왔다. 갑자기 웬 술상, 선비는 더욱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주인은 모르쇠 술잔을 들어 권하기만 하였다. 드시지요. 술은 달고 맛있었다. 주인과 대작하여 몇 잔 마시는데 이윽고 한 아름다운 여인이 화사하게 단장하고 시녀의 부축을 받으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선비는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라서
얼른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그러자 주인이 선비를 붙들어 앉히며 말했다. 만나볼 만한 인연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는 바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서는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며 말했다. 오늘 밤 잘 지내시오. 영문도 모른 채 선비가 그저 도사리고 앉아 있는데 어느덧 촛불이 다하고 밤이 깊어 사방이 교교했다. 놀란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자 선비의 색심이 은근히 고개를 들면서 눈길이 자주 여인 쪽으로 돌아갔다. 구름 같은 머리에 옷 같은 살결을 하고는 살짝 부끄러움을 띤 자태로 가만히 앉아있는 여인은 정말 아름다웠다. 비단 치마에 얼굴이 취하고 촛불 그림자에 눈이 어지러워서 선비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때 무슨 눈치를 챘는지 가만히 앉아있던 여인이 옷 같은 목소리로 불쑥 입을 열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셔야만 원하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선비가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소녀의 배 위를 타고 넘어가면서 반드시 소울음 소리를 크게 내셔야만 합니다. 그런 해괴한 짓을 하라니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벌컥 화를 내고는 물러나 베갯머리에 앉았는데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다시 욕심이 동하였다. 여인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또 말했다. 제 말대로 하시지 않으면 몸이 부서져도 동침할 수 없습니다. 비록 밤중이라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 그대가 알고 내가 아니 부끄럽기 짝이 없어. 그렇지만 색심에 굴복한 선비는 마침내 모기만한 소리로 소울음 소리를 냈다. 소울음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명을 거행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목을 빼고 크게 소울음 소리를 내세요. 선비는 불끈 화가 치밀었다. 한 번도 못할 짓을 두 번씩이나 하라니. 뜻하지 않게 밖에서 곤욕을 당하고 또 안에서 이런 해괴한 짓을 하게 하다니 이게 무슨 애군인가. 이런 말을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날이 새기만 하면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리라 다짐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조금 있으니 결심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정욕이 다시 발동하는 것이었다. 바로 옆에 지분 냄새를 풍기며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선비는 이번에는 소울음 소리를 좀 더 크게 냈다. 소울음 소리가 아직도 시원스럽고 크지 못하네요. 창밖까지 들리게 소리를 크게 내십시오. 선비는 두 손을 모아 애걸했다. 두 번 소름으로 이미 부끄럽기 짝이 없소이다. 제발 좀 봐주시오. 이왕에 한 번 소리 지른 걸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상관 있나요? 그리고 닭울음 소리나 개 짖는 소리보다야 소울음 소리가 낫지 않나요? 선비는 이 말에 더욱 욕망을 이기지 못해 마침내 소울음 소리를 크게 내며 권녀의 배를 타고 넘어갔다. 때마침 어떤 여종이 오줌 누러 마당에 나왔다가 아닌 밤중에 소울음 소리를 듣고 의아해하였다. 이런 한밤중에 웬 소울음 소리일까? 이 말에 놀란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여인 쪽으로 엎어졌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마침내 합쳐지고 정이 무르녹으니 이 밤이 길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윽고 닭이 울고 샛별이 숨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은 오직 이 밤이 다시 와서 아름다운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생각할 뿐이었다. 소곤소곤 정답게 말을 주고받노라니 동창이 밝아왔다. 주인이 나타나서 방문 열쇠를 따고 들어와서는 좋은 밤을 잘 지냈어. 하고 웃었다. 권녀는 머리를 숙이고 부끄럼을 머금은 채 얼른 일어나 총총히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은 선비를 우리 새신랑이라고 부르며 시녀를 시켜 상을 내오는데 수륙진미로 난생 처음 대하는 것들이었다. 선비는 분한 마음이 싹 가시고 기쁜 마음이 솟아났으나
의아함은 여전히 남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건지 그 사연을 캐물었다.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차차 이야기해 주리다. 라고 할 뿐 끝내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 선비는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었으나 당장은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가 전편입니다. 목요일 아침 10시에 후편을 탑재하겠습니다. 후편에서는 모든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물론 해피엔딩입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원래 내시는 임금 근처에서 경호나 자비를 해주는 현대의 청와대 행정관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환관은 궁정에서 사역하는 내관으로 거세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환관들이 내시부를 맡게 되면서 환관이 곧 내시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하는군요. 원앙금침은 베개에 한 쌍의 원앙을 수놓아 금실이 좋기를 기원한 이불입니다. 또 남자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여자를 상징하는 녹색으로 음양의 이치를 맞추어 색깔을 넣었습니다. 교교하다는 다리 썩 맑고 밝다는 뜻입니다. 색심은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지분은 연지와 백분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무신, 구수운의 이순록이 모본입니다. 이유선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1973년 역편한 이조한문 단편집과 이유선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2018년 편역한 이조한문 단편집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화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박연옥 화백이 그림을 그린 책 한국의 미인도, 그리고 박연옥 화백이 옮기고 그린 책 조선의 여류 시인 미인도의 기사와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숭실대 한국기독교 박물관의 그림과 2019년 우정사업본부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그리고 안중식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그림도 몇 점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